옐로 카드입니다. 허리가 안 아프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레드 카드입니다.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증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통증왕 최봉춘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아니 산책 좀 했다고 디스크라고요? 살짝 어이없으면서도 무섭게 들리는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경계선 옐로우 카드인지 레드 카드인지 통증 심판 최봉춘 원장님께서 직접 판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통증 심판 저희 원장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운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실제로도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을 한 이후에 삐끗했네 이러고 방치하다가 디스크까지 진행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많죠. 되게 요새 날씨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산으로들로 많이들 네. 걸어 다니시지 않을까요? 동네 한 바퀴도 돌 수도 있고 고수부지도 걸을 수 있고 산도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허리가 아프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날 갑자기 허리가 뚝 아픈 정도가 아니라 다리까지도 막 쫙 당기는 느낌이 나갖고 병원을 방문하신 분도 계세요. 처음에 좀 허리가 아프고 그럴 때 치료했으면 좀 더 예방이 됐을 텐데요. 시간이 지나서 큰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그냥 허리가 삐끗한 줄 알았는데 멀쩡했던 다리까지 통증이 생겨서 영향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진짜 놀라고 속상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치료는 그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원장님, 이렇게 긴가민가한 상황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기에는 내가 조금 오버하는 것 같고 안 가기에는 통증이 조금 심하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건 병원에 와야 하는지 옐로우 카드인지 레드 카드인지 오늘의 통증 심판 원장님께서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통증 심판을 맡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조금 뻐근해요. 쭉 펴려고 하면 잘 안 펴지고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청소를 오래 하면 더 묵직해요. 근데 다리는 멀쩡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이건 바로 옐로 카드입니다. 보통은 이제 자세가 문제가 됐다든지 근육의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근육에 경직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스트레칭도 하고 며칠간 무리하지 않게 잘 쉬어만 주면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일주일 이상 간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디스크라든지 허리의 염자 이런 관절의 통증 이런 것들이 오는 초기일 수 있다는 걸 알고요. 반드시 한 번쯤 병원을 들리시면 좋겠죠.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 상황입니다. 허리도 아픈데 다리를 바닥에 대면 갑자기 찌릿 전기가 오는 느낌이에요. 특히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오를 땐 더 심하더라고요. 병원 가야 할까요? 이거는 바로 레드 카드입니다. 와, 그렇군요. 이걸 왜 레드 카드냐? 네. 거기 좀 아까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다리로 뭔가 전기 오듯이 저리고 찌릿한 느낌이 있다. 신경의 문제구나. 허리 아프고 그러면 이게 뭐 신경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짜라락 내려간다 그러면 신경을 뭔가 건드린 거죠. 그래서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한 번쯤은 정밀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꼭 바람직합니다. 네,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나 찌릿찌릿 저림 증상은 레드카드입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시장 좀 돌거나 마트에서 한참 장을 보면요. 허리는 당기고 다리는 점점 뻣뻣해져요. 앉아있다 일어나면 종아리가 저릿하고 한참 걸으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도 들어요. 이건 무슨 카드일까요, 원장님? 네, 이거는 바로 레드 카드입니다. 이건 레드 카드가 하나, 둘이어야 돼요. 두 개나요? 두 개나. 와. 하나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신경이 압박되는 그런 증상이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이 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특히 50세 이후가 되는 여성분들 또 나이가 많이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오래 서 있거나 걷는 것이 괴롭다. 앉아 있으면 편하다.
그래서 자꾸 운동도 안 하고 앉게 되고 이게 다 나이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 안 가고 뭐 괜찮겠지 그러고 병원에 오는 게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자골신경통이 협착증에서 의심이 됐을 때는 반드시 빨리빨리 오셔서 이걸 진찰을 받고 초기에는 간단한 치료로서도 얼마든지 시술도 안 하고 좋아질 수 있고요. 잘 다닐 수 있습니다. 협착증으로 해서 다리의 통증이 걸을 때 많이 온다. 그래서 이럴 땐 반드시 빨리 병원을 가시면 좋습니다. 레드카드 2장은 지금 처음 나왔는데 이거는 거의 퇴장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분들은 다른 데로 퇴장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병원으로 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상해요. 허리는 하나도 안 아픈데 엉덩이 쪽이 계속 뻐근하고 운전하다 보면 이 통증이 다리까지 찌릿찌릿 내려와요. 앉아있으면 특히 심하고요. 그냥 쥐났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이건 레드카드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건 허리 디스크가 이미 신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켰다는 뜻이기 때문에요. 허리가 안 아프고 그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다리로 가는 신경의 어떤 자극과 염증 이런 복잡한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후반에는 허리를 통증이 나타나지만 이게 허리의 통증이 없어지면서 다리로 가는 통증이 나타나는 게 더 문제이고 다리로 가는 통증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움직일 때 다리가 쫙 저리면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허리가 뻐근해 아픈 거하고 조금 다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반드시 신경의 원인을 찾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허리가 안 아프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뻐근한 허리 통증이 그냥 계속돼요. 처음엔 며칠 쉬면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벌써 한 달 넘게 이러네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날이 없어요. 이거 나이 들어서 그런 거죠? 옐로 카드입니다. 좀 낫죠? 네. 레드 카드가 아니지.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항상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떨 땐 뻐근하고 어떨 땐 괜찮고 이런 것들이 한 1, 2주 괜찮다가 없어지고 쭉 지나는 모르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통증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성적으로 아프면 뭐 물리치료 받거나 이래서 금방 좋아질 수 있지만 심하지 않은 통증들이 오래 지속이 되는 경우 보통 3주 이상이 되면 근육이라든지 그 신경제 염증이 굉장히 많아서 디스크 초기라든지 협착증 초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치료를 안 하고 나이 탓이겠지 그러고 젊은 사람들은 야 내가 좀 운동도 안 했으니까 운동도 좀 하고 그래서 야 허리 아픈 거 좀 고쳐보자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아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통증이 계속되고 또 운동하고 통증되고 그래서 통증이 3주에서 점점 3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만성적인 요통, 허리 통증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치료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물론 다리로 통증이 많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만성적인 허리 통증은 정말 그야말로 퇴행성 디스크에 문제가 오는 거기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치료도 어렵고 치료도 오래 걸리고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보통 1주, 2주, 3주를 넘었다 그러면 바로 어떤 거 한번 검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받아보시라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아나운서께 한번 물어볼게요. 네. 맞춰보실래요? 네네네네.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는 멀쩡하다. 그러면 무슨 카드를 하시겠어요? 원장님, 이거 약간 저를 너무 쉽게 해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자, 어떤 카드? 바로 옐로 카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픈 거는 허리에 어떤 병변이 생기는 초기 증상이 허리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기에 통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점점 더 큰 병으로 상황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옐로우가 레드카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요. 적절히 아프다면 바로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준비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늦기 전에 무조건 병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 사람 잡지 병원이 사람 잡진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레드 카드인 상황에서는요, 원장님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레드카드는 다리가 막 저리고 땡기고 막 네. 신경을 이미 눌러서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다리로 막 통증이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히 물리치료라든지 초기에는 신경치료 같은 걸 통해서도 좋아질 수 있지만 이게 아주 심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물리치료하고 주사치료 같은 걸 우선적으로 해보는 게 나아요. 네. 그보다 아주 심한 경우인 경우에는 이런 걸로 안 돼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주사 치료하고 수술 치료하고 중간적인 치료가 바로 시술이라는 게 요새 많이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법.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알고 계시고 여기 비수술 치료법은 뭐 신경성형술, 고주파 수액감압술, 뭐 풍선 확장술, 뭐 많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이런 시술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협착이라든지 디스크에서 그 부위의 염증을 얼만큼 잘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주위의 유착이나 이런 걸 잘 방리를 해서 신경을 잘 자유롭게 만들어 주느냐 그러면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된 다음에는 잘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면은 그 효과가 쭉 갑니다. 그래서 시술은 각 환자의 증상의 정도와 병의 정도에 따라서 맞게 할 거고요. 많은 사람도 야, 그 시술해봐야 소용없어. 금방 또 재발해.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시술이라는 것이 바로 영원토록 영원한 분들의 신경을 갖다 치료해서 낫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효율적으로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좋아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자세 관리를 잘하고 관리한다면 이 좋아진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지면은 다시 또 뭐 나 좋아졌어 그러면 뭐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또 막 옛날의 생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네. 문제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바로 재발하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아플 때는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운동치료법을 더욱더 하시는 것이 나중에 영구적으로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뭐 주사 치료부터 시작해서 시술 치료까지 다양한 방법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병원이 무섭다. 마취하니까 마취가 무섭다. 이러면서 차일피일 병원 방문하시기를 미루셨다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통증이 습관이 되게 내비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원장님은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안녕!